생각보다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Keep Change, 변화를 간직하다 자격증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 설립해서 22년도 540억, 23년도 700억, 24년 800억, 차량 보유 대수 285대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전세버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7개 법인, 5개 지사, 3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실 수소라는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수소의 첫 시작은 SK의 그 이인철 부사장님이 전화 한 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약 4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주말마다 얘기를 하면서 수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친환경 버스를 전환하는 운수회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구나, 이것은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 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버스를 고려를 했었는데 전기버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행거리가 짧고 기로수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그리고 충전 인프라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고산버스에서는 현대차도 수소차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시점이었고요. 저한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기존의 친환경 버스는 전세버스 대상은 보조금이 미지급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수소는 아직 그 틀이 없었던 상태였고 저희는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수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도록 했었습니다. 정부기관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한시름만이 똑같습니다. 전세버스는 공공성이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에카 수소포럼 통고버스 발표에서도 전세버스의 열악함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마침 이제 환경부에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고버스 현황식을 통해서 이제 그 보조금을 확정짓는 그런 날 영광스럽게 대표운수사로 선정돼서 또 발표하는 영광까지 얻게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제 지자체를 찾아갔습니다. 지자체를 찾아가서 이제 보조금을 받으려고 버스를 뽑으려고 찾아갔더니만 아직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불안하게만 바라봅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주무관님들은 전세버스 해줘도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처음에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다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각 법인에 있는 지자체들을 통해서 단 한 대만이라도 차량을 뽑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대를 뽑았을 때 이 지자체에서 그러면은 뽑았네, 저 지자체 뽑았네, 이런 지자체 뽑았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추후에 뽑아져 있는 운수사들이 좀 더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게 차량을 뽑고 나서 수소버스의 첫 반응은 어땠었을까요? 해당 담당자들이랑 처음에는 얘기가 잘 됐습니다. 수소버스 도입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뽑고 나서 이제 도입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에 윗선에서 야 이거 검증된 거야? 수소 폭탄 아니야? 이거 터지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말들이 시장 속에서 흘러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 좌석에 대한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차량을 세워놓기만 했었어야 했습니다. 문제 앞에 고민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계속해서 갖다 줬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든 제가 스스로 움직여서 사례를 만들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학 통합버스는 인건비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운임료가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내 대학 최초 친환경 수소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을 하였고 관광버스로서도 수소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당시에 그 비건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비건과 친환경 이렇게 상품을 묶어가지고 여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소버스를 운행했던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제 움직이던 사례들을 갖다 주니까 역시나 S사나 H사나 L사나 수소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 같은 거를 요청을 하기 시작했고요. 무료로 시범 운행까지 해주면서 최초로 친환경 수소버스 투입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수소버스의 품질과 차량 정비 인프라는 어땠을까요? 역시 초창기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수소 충전 센서 결함 발생, 소프트웨어 이슈를 차량 시동 걸림 멈통, 에어컨 인버터 결함, 클락션 자동 울림 현상 등 크고부터 작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가장 속상했던 거는 실제로 블루엔진을 들어가 버리면 전문 수소 엔지니어링이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이상의 공장이 있어버립니다. 그게 가장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사실 정비소뿐만이 아니라 초창기에는 수소 충전소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넥소 기준의 충전소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요, 느린 충전 속도 그리고 잦은 고장의 발생으로 심지어 용인에서 충전을 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남으로 다시 가서 충전했는데 또 고장이 나요. 그럼 과천을 갔더니만 수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까지 가서 다시 충전을 했는데 진짜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은 제발 앵꼬만 나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가서 충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한 번만 그랬을까요? 꽤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연료 보조금을 받기 위해 CCTV 설치나 RFID 카드 발급을 해서 운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충전소에서 그때 사장님들이 많이 관여한다기보다 소장님들이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장님들께서 이제 넥소만 충전을 하다가 갑자기 버스가 턱 하고 나타나니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설치조차도 쉽게 해주려고 하지 않아서 저희가 스스로 그런 매칭까지 해주면서 움직이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 공급 대란 때도 수도가 부족하여 인천이나 강서까지 가서 충전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승무원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수소버스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성남 사성동에 에카 충전소가 이제 지어져서 제가 직접 기사님들이 충전을 하시고 만나서 말씀을 한번 여쭤봤어요.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할만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일단은 수도권 내에 충전소가 생기면서 공차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확실히 승무원들의 피로도가 많이 해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수소버스 충전 및 차량 안전 운행에 대한 사전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결함이나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왔던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의 블루엔지에서는 저희가 차량을 갖고 들어가면 오히려 저희한테 수소버스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던 그런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 3일이 웬 말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차량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대응을 해주고 많은 정비 이력의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많이 속도가 빨라지고 정비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백승과 저희 회사가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편리함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과 고객이 원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처음에 반대했던 수소버스가 이제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는 친환경 수소버스를 도입했을 때 30% 가격 인상까지 해주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기업에서 수소버스는 사실 그 고정 운행 단가가 좀 높습니다. 보험료 자체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측에서 조금 더 우리 단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좀 바람이 있다면은 정부에서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려고 하는 기업애들에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주고 그 혜택을 운송사에게 운임료로 인상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조금 더 이런 생태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저희 버스를 탔을 때의 만족도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고급진 차량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네. 원래 저희 회사가 파란색 버스였는데요. 이 수소버스가 7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7억이면은 고급차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광버스에서는 사실 검은색 도색을 이제 하지 않는데 저는 검은색의 대상이 고급차라고 생각을 해서 검은색으로 한번 도색을 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상당히 멋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지점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친환경 수도버스 도입의 문제점으로 뽑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역시 수도권 내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수도권 내 충전소를 지으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발제한 구역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개발제한 구역을 쳐다봤을 때 개발제한 고정분담금 과다 발생으로서 충전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뭐 강남이나 뭐 세모, 동안산, 사산 충전소 이런 데는 지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충전 시설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고정분담 등급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정부 지방비 수도버스 보조금 매칭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버스를 언제 정도, 몇 대 정도 바꿀 것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버스가 시내 광역처럼 뭐 대폐가 기간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제 어느 순간 좋은 입찰이 나와서 차량이 갑자기 확대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좋은 입찰이 나왔을 때 예산을 조금만 확보를 해놓으면 저희가 다시 소총 차량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을 때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받아놨던 그 예산수 말고도 캐파를 더 늘려서 스팟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그 예산이 확보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특성상 대출 금리가 높아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정책금리 자금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 좋은 상황인데 지금 신고에서 바라보는 정책금리 기준 자체가 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세버스는 사실 영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전세 무수사들의 기준을 조금 더 낮춰주면 훨씬 더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기존에 바꿨던 회사들의 금리도 적용을 시켜준다면은 훨씬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서 친환경 전환에 빠르게 투입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세버스는 지금 현재 보험료가 약 내연기관보다 30% 정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자차 보험료 금액 개편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판 구매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 조절할 수는 없겠지만 친환경 버스 한해서는 일부적으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전국 수도 충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료분해 카드를 개편을 해서 어디서든 충전을 하더라도 연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친환경 수도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AS 센터 확대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 차량 수소 친환경 버스로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목표를 상향을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내에서 이제 많은 운수사들이 조금씩 수도 버스를 뽑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운수사들이 가장 힘들 거는 차량이 더 많아질수록 수도권 내에서 충전할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운수사들이 조금 더 수도권에서 공차거리 없이 편안하게 충전할 수 있고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몇 대를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수도권에서 투자를 하는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회사에 사활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정부에서 원활한 그 완화의 기준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킥체인지가 변화를 간직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보조금조차 받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보조금이라는 변화 속에서 그의 초심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이 제목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수사에서 길거리에서 보이는 수소버스를 보면서 그래도 나름 제로콜 투어가
조금이라도 저희 업계를 위해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조금 뿌듯하고 나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보다도 저희를 관심 있게 봐주는 환경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